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에게 쉼표가 되는 시간, 당신의 밤 쉼표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숨기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특히 자신의 감정을 잘 숨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뭐랄까 자신의 감정이 좀 더 잘 드러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톰이 개츠비 그리고 데이지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 세 사람은 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그럼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개츠비 18번째 이야기. 결혼식이 시작된 듯 음악은 중단되고 이번에는 길게 늘어지는 박수 소리가 창을 통해 들려왔다. 이어서 그렇지, 그래, 그래 하는 외침이 들려오더니 재즈곡이 울려 퍼지며 댄스가 시작되는 듯 했다. 우리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데이지가 천천히 말했다. 젊었을 때 같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춤이라도 출 텐데. 빌록 씨를 잊으면 안 돼요. 조던이 충고하듯 데이지에게 말했다. 톰, 당신은 어떻게 그 사람을 알게 되었나요? 누구? 빌록 씨 말이야. 톰은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긴 듯 했다. 난 그런 사람 모르는데 그는 당신 친구였을걸. 천만에요. 데이지가 부정했다.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본 것은 당신이 전세 낸 객차를 타고 사람들이 왔을 때였어요. 그 사람은 당신을 알고 있다고 했어. 루벨에서 살았다던데. 에이서 버드가 뒤늦게 그를 데리고 와서 자리가 있느냐고 물었었지. 톰의 얘기를 듣고 있던 조던이 미소를 지었다. 아마 그 사람은 무전여행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을 거예요. 예일 대학 시절엔 당신과 같은 과였다고 했어요. 더구나 과 대표까지 했다는걸요. 톰과 나는 기가 막혀 서로 마주 보았다. 빌록 씨가? 무엇보다도 우리 과에는 대표 같은 것은 없었어. 개츠비가 초조한 듯 발로 바닥을 두드리고 있었고 톰이 갑자기 그에게 눈길을 돌렸다. 그런데 말이오, 개츠비 씨, 당신이 옥스포드 출신이라고들 하던데 맞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아닙니다. 아니, 옥스포드에서 공부한 걸로 다들 알고 있던데요. 네, 공부하기는 했습니다만. 잠시 얘기가 중단됐다. 그러자 마침내 톰의 불씨는 경멸을 띤 목소리로 변했다. 아마 당신은 빌록 씨가 예일 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쯤 옥스포드에 재학 중이었던 모양입니다. 또다시 얘기가 중단되었다. 그때 웨이터가 문을 두드리고 잘게 부순 얼음과 박하를 가지고 들어왔다. 하지만 그가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하며 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침묵이 계속되었다. 마침내 중대한 사실이 밝혀지려고 하는 숨막히는 순간이었다. 방금도 말했듯이 난 옥스포드에 다녔습니다.
개츠비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그건 들었소. 하지만 그때가 언제였는지 궁금하군요. 1919년이었습니다. 난 5개월 정도 그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옥스포드를 졸업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톰은 자신이 품은 의혹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려고 재빠르게 우리 얼굴을 살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개츠비를 쳐다보고 있었다. 휴전 후에 정부는 장교 몇 명에게 그런 혜택을 주었지요. 개츠비는 계속 말했다. 영국이든 프랑스든 자신이 희망하는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는 일어서서 그의 등을 토닥거려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언젠가 경험한 적이 있듯이 그에 대한 신뢰감이 되살아났다. 데이지는 미소를 살짝 띠며 일어나서 테이블로 걸어갔다. 톰, 위스키를 따줘요. 내가 민트 줄랩을 만들어 줄게요. 그럼 당신이 지금처럼 바보 같아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어머, 이 박하 좀 봐요. 그녀가 부탁했다. 잠깐만. 톰은 그녀의 말을 제지했다. 개츠비 씨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어. 그러시지요. 개츠비는 점잖게 대답했다. 도대체 당신은 우리 가정에 어떤 파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까? 마침내 노골적으로 서로 맞서게 되자 개츠비는 오히려 만족하는 듯했다.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데이지는 난처한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말했다. 싸움을 거는 건 바로 당신이잖아요. 제발 부탁이에요. 좀 자제하세요. 자제하라고? 톰은 어이없다는 듯 그 말을 되풀이했다.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작자가 자기 아내를 꿰어내고 있는데도 그대로 모른 척하는 것이 요즘 최신 유행인 모양이군. 그게 당신 생각인가? 요즘 사람들은 가정생활과 가족 제도를 우습게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다음엔 뭐지?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흑인과 백인이 결혼이라도 하는 건가? 톰은 열변을 토하는 가운데 스스로 흥분해서 마치 자기가 마지막 문명의 수호자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모두 백인인데? 조던이 소근거렸다. 나는 내 자신이 별로 인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 난 성대한 파티 같은 것도 열지 않으니까. 분명 당신은 요즘 세상에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집을 돼지우리처럼 만드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화가 났지만 톰이 입을 열 때마다 웃음이 터져 나오려고 했다. 방탕하에서 청교도적인 인간으로 변해가는 그의 모습은 정말 볼만했다. 나도 할 말이 있어, 친구. 개츠비가 말을 꺼냈다. 데이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차렸다. 부탁이에요. 제발 그만두세요.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며 개츠비에게 참으라고 말했다. 부탁이니까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요? 그래, 그게 좋겠어. 내가 일어서며 톰에게 권했다. 가세, 톰. 아무도 술을 마시려는 사람이 없는 것 같군. 난 개츠비 씨가 내게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있다고 하니 들어봐야겠어. 당신 부인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개츠비가 말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부인은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 아니군. 톰이 반사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개츠비도 흥분하여 벌떡 일어났다. 데이지는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개츠비도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과 결혼한 건 내가 가난했기 때문이고 부인은 나를 기다리다가 지쳤던 겁니다. 물론 부인의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조던과 나는 자리를 비켜주려고 했으나 톰과 개츠비가 한사코 기다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그대로 있었다. 마치 그들에게는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과 그 감정을 함께 나누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듯한 말투였다. 데이지, 앉아있어. 톰은 아버지처럼 근엄하게 말하려고 애쓰고 있었으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에게 모든 걸 말해보시오. 듣고 싶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다 말하지 않았소. 개츠비는 말했다. 당신은 몰랐겠지만 5년간 계속되어 온 일이요. 톰은 데이지를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당신 5년 동안 이 작자를 만나왔단 말이야. 계속 만난 건 아니요. 개츠비가 대신 대답했다. 우리는 만날 수 없었소. 그러나 우리는 한순간도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고 있었소. 당신은 몰랐지만 말이오. 난 당신이 모른다는 걸 생각하면 가끔 웃음이 터져 나오려고 했죠. 그러나 그의 표정에 웃음기는 없었다. 그게 전부요. 톰은 성직자들을 흉내내듯 굵직한 손가락 끝을 맞대고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당신은 미쳤군. 그의 감정이 갑자기 폭발하였다. 5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난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이 없어. 그때 내가 데이지를 알기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데이지에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 도대체 모르겠군. 뒷문으로 식료품 배달이라도 했다는 말이겠군. 하지만 그 외에 당신이 말한 건 너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야. 데이지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고 우리는 지금도 행복해. 그리고 데이지의 그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니까. 천만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개츠비가 말했다. 데이지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가끔 그녀는 이상하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서도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톰은 자신의 말에 확신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데이지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거요. 때로는 좀 외도를 해서 바보 같은 소동을 벌이지만 언제나 난 나의 본분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항상 데이지를 사랑하는 마음뿐이요. 뻔뻔한 사람 같으니. 데이지가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한 옥타브 낮춘 목소리에 소름 끼칠 정도의 경멸함을 담아 내뱉었다. 닉, 우리가 어째서 시카고에서 여기로 이사 왔는지 알아요? 저 사람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술버릇처럼 말했지만 시카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리지 않는 것만도 다행인 줄 아세요. 개츠비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 옆에 섰다. 데이지, 그건 이젠 다 끝난 일이 되었어. 그는 데이지를 위로했다.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지 진실만을 저 남자에게 들려주시오. 당신은 여태껏 저 사람을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리고 모든 것이 말끔히 지워져 버렸다고 말이오. 데이지는 멍한 시선으로 개츠비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소. 그녀는 망설였다. 그리고 호소하는 듯한 시선으로 조던과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애처로운 눈빛은 자기는 결코 이런 일을 바라지 않았다고 말하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어버렸다. 모든 게 너무 늦어버렸다. 난 톰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면서도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카피올라니에서도 톰이 다급하게 물었다. 그래요. 아래층에서는 숨막히는 합주가 뜨거운 열기로 타고 올라왔다. 펀치볼에서 구두가 젖을까봐 당신을 안고 내달려갔던 그날도 말이야. 대답해 데이지. 그만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그러나 분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개츠비를 쳐다보며 한마디 했다. 제이, 이제 됐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담뱃불을 붙이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담배와 성냥을 카펫 위로 집어 던졌다. 당신은 내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군요. 그녀는 개츠비에게 말했다. 난 지금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걸로 됐잖아요.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녀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한때 저 사람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당신도 사랑했어요. 개츠비는 눈을 감았다. 나도 사랑했다는 말이지. 개츠비는 그녀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그건 거짓말이야. 톰은 비난하듯 말했다. 그녀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니까. 그리고 데이지하고 나 사이엔 당신이 상상도 못할 추억들이 있어. 우리 두 사람이 언제까지나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이 말은 개츠비의 폐부를 찌르는 듯했다. 난 데이지하고 둘이서만 얘기를 하고 싶소. 개츠비는 약간 당황한 듯 그렇게 말했다. 데이지도 지금 너무 흥분해 있으니까. 둘이서만 얘기한다 해도 내가 결코 톰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녀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전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 톰도 거늘었다. 그녀는 톰을 돌아보았다. 마치 당신에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나서는군요. 물론 상관이 있지. 난 이제 당신에게 더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당신은 상황을 잘 모르고 있군요.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개츠비가 말했다.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니. 톰은 눈을 크게 뜨고 웃었다. 그는 이제 자신을 억제할 여유가 생긴 듯했다. 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요? 데이지는 곧 당신과 헤어질 테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하지만 저는 당신 곁을 떠날 거예요. 몹시 괴로운 듯 데이지가 말했다. 데이지와 난 절대 헤어질 수 없어. 톰의 말이 돌연 개츠비에게 일격을 가했다. 손가락에 끼워줄 반지 하나도
제 힘으로 마련하지 못하는 사기꾼에게 데이지는 절대로 가지 않을 거야. 그런 심한 말을 하다니 참을 수 없어요. 데이지가 울부짖었다. 제발 여기서 나가요. 도대체 내 놈 정체가 뭐야? 톰이 개츠비를 향해 소리쳤다. 마이어 울프샤임과 한 패거리 아냐. 우연히 나도 알았어. 당신의 신변을 좀 알아봤지.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정체를 밝혀내겠어. 좋을 대로 하십시오. 개츠비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난 당신의 약국이라는 게 무얼 하는 건지 알아냈지. 톰은 우리를 돌아보며 재빨리 덧붙였다. 이자와 그 울프샤임이라는 작자는 뉴욕과 시카고 골목길에 있는 약국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술을 팔고 있었어. 그것이 이자의 사업이라는 거였지. 난 이 작자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주류 밀매를 할 것 같은 낌새를 차렸어. 그런데 내 예상이 꼭 맞더군. 그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개츠비는 점잖은 어조로 말했다. 당신 친구인 월터 체이스도 그런 일에 가담하는 것을 별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던걸요. 하지만 당신은 그자를 외면했잖아. 당신은 그자가 뉴저지의 감옥에서 한 달간 썩도록 내버려뒀었지. 월터가 당신 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알고 있어. 그 사람이 우리한테 왔을 때는 완전히 빈털털이었습니다. 나중에 돈을 좀 만지더니 몹시 기뻐 날뛰더군요, 친구. 더 이상 친구라고 부르지 마. 톰은 날카롭게 고함쳤다. 개츠비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월터는 널 사기 도박꾼으로 고소하려고 했었지만 울프샤임이 협박하는 통에 임을 다물었던 거야. 그 순간 개츠비의 얼굴에는 낯설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게다가 약국은 잔돈벌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거였어. 톰은 침착을 되찾은 뒤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지금 월터도 무서워서 감히 내게 말 못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더군. 그때 나는 데이지를 흘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개츠비와 남편이 두려운 듯 눈을 크게 뜨고 번갈아 보고 있었다. 조던은 뭔가 신기한 물건을 턱에 올려놓고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어서 나는 개츠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의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그의 정원에서 사람들이 경멸을 띤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 그의 표정은 마치 살인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의 굳은 표정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 그 표정이 사라지자 그는 데이지에게 긴장된 어조로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고 마치 입에 올리지도 않는 비난에 대해서도 변호를 했다. 그러나 그가 그러면 그럴수록 그녀는 점점 위축되었기 때문에 마침내는 그도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오후에 해가 쓰러져 가는 동안 이제는 죽어버린 꿈만이 이제 더 이상 손에 잡을 수 없는 것을 만지려고 절망을 찾아내며 방 저편으로 달아난 목소리를 향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다시 한번 집으로 가자고 간청했다. 제발 톰,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녀의 큰 두 눈은 그녀가 가지고 있던 용기와 의지가 모두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데이지,
당신들 두 사람은 먼저 집으로 출발해요. 톰이 말했다. 갯집이의 차로 말이야. 데이지는 경계하는 눈초리로 톰을 보았지만 톰은 아량이 넓은 듯하면서도 멸시하는 투로 고집했다. 돌아가요, 데이지. 이 사람이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는 않을 거예요. 주제 넘은 애정도 이제는 모두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테니까.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갔다. 순간 그들은 우리와는 인연이 없는 우리의 동정심으로부터조차 단절된 사람들이라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잠시 후 톰은 일어나서 마개도 따지 않은 위스키병을 다시 타월로 감쌌다. 이거 필요하지 않나, 조던? 닉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닉 어때? 그는 다시 물었다. 뭘 말인가? 한 잔 마시겠냐고. 아니, 생각해보니 오늘이 내 생일이야. 나는 30이 되었다. 내 앞에 새로운 10년이라는 세월이 위협하듯 기다리고 있다는 게 어쩐지 두렵게 느껴졌다. 우리가 톰이 운전하는 쿠페에 타고 롱 아일랜드로 출발한 것은 7시경이었다. 톰은 승리감에 도취된 목소리로 계속 떠들어댔다. 하지만 조던과 내게는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처럼 들켜졌다. 그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마치 길거리의 소음이나 머리 위에서 울리는 고가철도의 굉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인간의 동정심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그들의 비극적인 말다툼을 뒤로 사라져가는 시내의 가로등 불빛처럼 꺼져가는 채로 그냥 내버려두고 있었다. 30살. 그것은 독신으로 있던 친구의 수가 줄어들고 정열의 부피도 줄어들고 머리숱도 눈에 띄게 줄어들며 고독한 10년을 예고하는 나이다. 그러나 내 옆에 조던이 있었다. 그녀는 데이지와는 달리 꽤나 총명해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꿈을 언제까지나 간직할 것 같지는 않았다. 차가 어두운 다리 위로 들어서자 그녀는 창백한 얼굴을 내 어깨 위로 천천히 기댔다. 그리고 나를 위로하려는 듯 내 손을 꽉 잡아주었다. 그 덕분에 30살에 대한 내 충격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늘해져 가는 석양 속을 지나 죽음을 향해 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네. 결국 오늘 그 누구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데이지의 마음을 확신했던 개츠비, 그리고 톰과 개츠비와 톰 그 사이에 있는 데이지까지, 이렇게 모든 것이 드러난 이 세 사람에게 과연 다음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그럼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